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송원명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한 도봉구 1인 가구 온라인 정책 공론장 개최로 진행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도봉구 1인 가구 온라인 정책 공론장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봉구 1인 가구 온라인 정책 공론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론장은 민관에서 진행되는 1인 가구 사업을 한 곳에 모아 공유하고 또한 현재 협치 따로또 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한 주민과 관련 분야 지역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협치 따로또 포럼 위원님과 1인 가구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입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또 포럼 의장님의 인사 말씀 및 협치 따로또 포럼 진행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해서 도봉구 1인 가구 사업 발표, 도봉구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 연구 용역 중간 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협치 따로또 포럼 의장이신 김경란 의장님의 인사 말씀 및 따로또 포럼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로또 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김경란입니다. 오늘 도봉 1인 가구 온라인 정책 공론장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론장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현장에서 다 만나진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서로 우리 인사 나눔부터 한번 가져볼까요? 제 소리가 들리시면 손을 한번 흔들어 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인 가구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2021년도 협치 따로또 포럼의 포럼 운영 경과를 보고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협치 따로또 포럼은 1인 가구의 지역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 지원과 그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한 포럼으로 1인 가구 주민들에게 사회적 관계망 개선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생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로 돌봄 활동 및 체계 구축을 함으로써 1인 가구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자기주도적 생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협치 의제 사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44,097명, 도봉구 인구의 13.5%가 1인 가구입니다. 과거 노인 세대가 주를 이루던 1인 가구의 형태가 중장년층을 비롯하여 청년 가구까지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면 활동이 축소되어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우울감과 또 자살 사고가 증가되면서 민간 협치를 통한 1인 가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협치 따로또 포럼 사업은 초년도인 2021년에는 도봉구 복지 대상자 1인 가구의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하여 그들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 형성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고 또 사회적 고립감이 해소되어 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제공자로 발전하는 관계의 선순환 체결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치 따로또 포럼은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와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합동 포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협치 도봉 사무국 외 여러 부서의 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실무 회의를 거쳐서 1차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세부 사업 실행 계획과 포럼 계획을 세웠고요. 4월 22일 1차 따로또 포럼을 열었습니다.
1인 가구 사업 공유와 세부 사업 실행 계획 논의를 통해서 1인 가구 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었습니다. 2차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1인 가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 실행을 결정하였고 그 대상을 만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 1인 가구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업체 선정 과정을 통해서 한국산업정보연구소가 조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3차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 복지 대상 1인 가구 정책 마련을 위해서 조사 대상을 취약계층 중장년으로 수정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차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조사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고 2차 포럼을 1인 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열린 공론장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두 차례 실무 회의를 거치고 오늘 제2차 따로또 포럼은 도봉구 1인 가구 온라인 정책 공론장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협치 따로또 포럼의 마지막 사업 일정으로 3차 포럼이 남겨져 있으며 3차 포럼에는 사업 결과 보고 및 조사 연구 발표와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도 협치 따로또 포럼 1인 가구 의제 선정 및 포럼 운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중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발표를 마친 후에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마지막에 질문 및 토론 시간에 정리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유은서 주무관의 고노크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유은서 주임입니다. 제가 발표한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잠재적 정신과 복합 위기 대상자의 행복한 도봉 살기를 위한 고노크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들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수급자이시거나 임대주택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인 남성분들이 대다수세요. 이분들은 주로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그 외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혼자 사시면서 기본적인 자기관리나 가정관리 등의 일상생활 유지 기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굉장히 협소하고 새로운 관계 맺는 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 분들은 그래도 제도권 내에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이전에 고시원이나 쪽방, 월세방, 그리고 사우나 등에 거주하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이때부터 이분들은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시면서 정신과 문제가 조금씩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저희들 만났을 때쯤에는 굉장히 개입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복지 서비스 접근 기회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정신건강이나 자기관리 문제가 방치된 그런 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고시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지지체계를 마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좀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 지원체계를 좀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또 이분들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절과 소외 문제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이제 고시원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고시원에 저희가 사업을 제안했을 때 한 곳에서 이제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해주시기로 했고, 이 고시원에 입실에 계신 10분의 입실자를 사업 참여자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부터 고시원이 소재한 주민센터 담당자하고 사전 진행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 협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자들한테는 뭐 우울 검사, 위험 음주자 검사, 그리고 대인관계 변화 등의 정신 건강 실태를 사전에 좀 파악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초반부터 1대1로 각 대상자별 면담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뭐 어려움이나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다리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센터 연계를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고시원 입실비가 장기간 체납돼 있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자존감이 낮아지시는 등의 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를 했고, 그래서 긴급 지원으로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연결됐던 분들 중에 이제 고시원 입실이 좀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했던 고시원하고 연계해서 주거 이전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뒀던 거는 이분들의 정신건강 관리 부분이어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집단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른 활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10분의 그 사업 참여자분들 면담을 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식사 문제였어요. 고시원에 살면서 혼자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긴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드신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욕구가 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좀 제공을 했어요. 이 도시락 나눔 활동은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했던 그 알코올 중독 회복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도시락을 준비를 했고, 또 저희가 또 담당자가 또 손편지를 매번 같이 전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이고요. 그래서 장보기부터 저희 자원봉사자분이 참여하셔서 메뉴 짜는 거, 이제 요리하는 것까지 다 진행을 하셨고, 저희가 1대1로 고시원 방문해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또 이제 도시락 전달하면서 좀 관계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전해드린 추석 도시락인데요. 이분들이 명절에 고시원에 혼자 계시면서 명절을 명절답게 못 보내세요. 그래서 명절을 좀 기분을 나시게끔 저희가 전하고 과일 이런 것들로 좀 도시락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을 도봉구 홈페이지에 좀 홍보를 했었고, 이걸 계기로 좀 언론사에서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직접 고시원에 나오셔서 저희 사업 담당자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 다 인터뷰를 하셨고, 저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저희가 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그리고 초반에 진행했던 사전 검사를 이제 사업 마무리 앞두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리사회적 평가를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에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코로나19로 보통의 분들도 이런 거리두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시는데 이런 정신건강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코로나19로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신건강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청 창이동 주민센터 황혜연 주무관의 나눔이읍 달가이버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이동 주민센터 통합복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428급 황혜연입니다. 현재 나눔가게 달가이버, 우리 동네 돌봄단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달가이버는 나눔가게에서 호업 물품을 수령하고 이를 분배하여 창이동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면서 안부 등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나눔이웃 봉사동아리입니다. 나눔가게 24곳이 참여하고 돌봄 대상자 7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코올과 정서적 불안으로 외롭고 힘들어하는 중장년 단독가구 수급자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혜 대상이었던 분들이 나눔과 돌봄의 주체가 되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회원분들이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시며 안부도 챙기시고 소통하시는 모습에서 잠시나마 삶의 활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달가이버의 활동 연역을 살펴보면 2017년 8월 5명의 회원으로 달가이버 정기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서울시 차통체험수기 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7월 실천 사례집의 사례가 게재되었으며 10월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조직 분야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참여로 2020년과 2021년에는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달가이버 회원 중 한 분은 술을 가까이 하시고 주치 상태에서 다투거나 하는 것이 일상이었으나 달가이버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회원 한 분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갔지만 활동일이 되면 휴가를 내고 어김없이 달려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참여로 본의 아니게 활동이 중지되었을 때 언제 다시 하는지 연신 물어보시는 등 달가이버에 대한 애정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현재 7명의 회원분들로 한 달에 한 번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참여로 활동 횟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회원분들도 이 점을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에서 향후 좀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수혜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달가이버 사업에 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봉서원 종합복지관 서현호 사회복지사의 청바지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현호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바지라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안내드리기 전에 우선 고립청년이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립청년이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사회로의 이행을 포기한 청년 혹은 개일의 기질 및 부정적 경험으로 집단과 조직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등을 저희가 고립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흔히 들어보셨던 히키코모리나 운둔형 외톨이 또는 니트 청년이 고립청년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청바지 사업의 정식 명칭은 도봉구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자립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이 바라는 복지 희망지대의 줄임말인 청바지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립 청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저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 기관에서 19년도에 생각목이라는 이름의 전 직원 회의를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었고 2020년부터 저희가 성북구에 위치한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현재 청바지 사업에 대한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그리고 유형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바지 사업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47명이 신청하여 그중 21명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부터 심층 면접을 거쳐서 저희 내부적으로 선정회의를 거쳐 참여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바지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작년 2022년에는 이제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역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도봉구청 및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방학골,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16개의 기관과 함께 협약식을 맺어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구축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립청년을 직접 발굴하고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들을 함께 연계하여서 맞춤 지원 프로그램들을 구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고립청년들을 만나서 고립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어려움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취업과 관련된 일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진로 및 자아 탐색에 대한 지원, 그리고 관계 기술에 대한 지원과 심리 정서 지원으로 총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범주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 저희 기관에서는 관계 기술에 대한 지원과 심리 정서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두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관계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 청년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 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식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들의 욕구를 확인하여서 회기별로 요리, 영화, 독서 또는 원예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소감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참여자들이 직접 대면하여 만나니 어렵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긍정적인 소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는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상담과 그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마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의 경우는 저희 협력기관인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를 하여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에서는 임상심리사인 전문가를 초빙하여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마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감으로는 혼자 속마음을 눌러두었던 이야기를 타인과 공유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혹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저희가 개별 코디네이팅과 참여자 자주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코디네이팅의 경우는 사업에 선정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성장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기반으로 담당자가 월 1, 2회 정도 개별 상담을 통해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 코디네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형성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서 현재 책 모임과 밴드 모임 그리고 산책 모임 총 3가지의 참여자 자주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따라서 청년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2030 세대에 대한 실업률이라든지 혹은 청년 고독사와 같은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더 이상 청년들이 이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맞춤 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그 청바지 사업에 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박호선 사회복지사의 인생 제작소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인 남성 중장년 모임 인생제작소의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박호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모임은 창동에서 50에서 64세 1인 남성이 식생활, 여가생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함께 수행합니다. 네, 첫 번째로 배경 및 필요성인데요.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도봉구에서 중장년 비율이 상당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복지 혜택에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 분들이 식생활이랑 여가생활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모임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중년으로서 인생을 멋지게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월 2회 만나고 있고요. 2020년에 모임을 시작해서 현재 모임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칙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별칭하고 존칭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공식 모임에서는 금주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지역사회에서 욕구를 마음껏 발현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들이 욕구를 활발하게 표현해 주시고 이루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음 만나가지고 콩국수 먹으면서 친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그 1인 가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공동으로 장을 봐서 나누고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장 활동도 했어요. 매번 김치를 받으셨던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김장을 하셨던 것이 정말 보람찬 활동이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하자고 하는 피드백이 있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 그 영화관을 못 간 지 10년이 됐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저희 복지관에서 창동 영화관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그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2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밀키트를 가지고 비대면 화상 그 요리 교실을 진행을 했어요. 2020년 활동이었고요. 2021년에도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그 백종원 선생님 영상 보고서 골뱅이 무침이랑 통조림 고등어 조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열무김치를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자원활동가 선생님이랑 협업해서 같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탁구대회도 진행을 했고요.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창동영화관. 요즘은 천연 재료로 천연 비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활동이 굉장히 보람차고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다 같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샴푸랑 립밤도 만들었고요. 이 만든 것들을 다 라벨링 해가지고 지역에서 독거 어르신들이랑 나눠드리고 싶어요 라는 욕구를 분출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이랑 이웃을 만들어드리고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중에는 자치회의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했던 내용들은 카드뉴스랑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조금 배포를 하고 있고요. 네, 끝으로 많은 관심을 조금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데 이 활동에 대해서 요청드렸을 때 뭔가 낯설고 귀찮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단 활동이랑 개별 개입이랑 같이 진행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장년 모임이 5명, 6명으로 이루어지다고 보니까 중장년의 대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건강 문제가 조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입퇴원이 조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제작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복지 활동을 조금 실현하고 중장년의 욕구를 발현할 수 있는 곳이 인생 제작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독립 생활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 저희 그 사회복지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장년 1인 가구 남성을 위한 그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 발표 마지막 순서로 식생활 교육 도봉 네트워크의 최문수 국장의 1인 가구의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생활교육 도봉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맡고 있는 최문숙입니다. 저희 단체는 바른 식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1인 가구 식생활 교육의 사례가 있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도봉구 관내에서 식생활 교육에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살림, 행복중심, 아이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 단체 회원과 이은주 상임대표님, 김병란, 이수진 공동대표님과 함께 먹거리 관련 있는 단체장님들과 20여 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님들과 함께 정회원 후원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창동 하나로마트 2층에 저희 단체가 거점하고 있습니다. 외부 교육 이외에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활발한 식생활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 건강, 배려의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준비하는 단계를 거쳐 식생활을 실천하고 음식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또 영양적 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한국형 식생활,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식품을 소비하고 근거리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은퇴하신 남자분들, 장애인 가족, 그다음에 진로 지도와 체험 학습들을 위한 초, 중, 고교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 그리고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당연히 그 도봉구청의 혁신지구 거점 마을학교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식생활 교육입니다. 학업을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1인 가구가 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대학생과 취업을 위해서 올라온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시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관심사를 고민하고자 한 프로그램입니다. 밥 짓기하고 집밥 반찬 만들기를 주제로 해서 로컬푸드와 패스트푸드에 대한 이론과 또 여러 가지 집 반찬도 만들었고요. 기운찬 원기 회복,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할 때 필요한 구성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폼나는 요리, 그리고 마지막 날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동안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까지 프로그램에 알차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청년들 모집하는 게 굉장히 무척 힘들었습니다. 도봉구 관내에서 대학생이 이렇게 없었나 싶을 정도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는 1인 가구 청년들과 함께 진행한 사진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청년들은 학비하고 생활비 부담으로 식비를 많이 쓸 수가 없어서 패스트푸드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챙기고 있고, 특히 직장인 청년들은 출근해서 하는 외식 이외에 혼자 집에 있을 때에는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또는 결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혼밥하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이 즐거웠고, 또 바른 식생활이 아니고 아무거나 먹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소감들을 나눠주었습니다. 또 청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집밥 만들어 먹자, 이런 주제 가지고 사방팔방에 광고 내고 웹도 많이 띄우고 노력했지만 그 많은 인원을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본인이 1인 가구라는 것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 칭하지 않고 은퇴자분들을 대상으로 싱글이신 분, 이렇게 대상을 정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후는 저희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도봉구 지역에 있는 1인 가구 어르신들을 모집했습니다. 저희들 15명 모집했는데 두 팀이었는데 한 팀은 28명, 또 한 팀은 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해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요리하는 것도 재밌지만 외롭게 있다가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즐거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2019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한 프로그램당 8명 인원밖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먹을 걸 싸가지고 가야 되고 하는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이 무슨 1인 가구냐고 하시겠지만 위에 포스터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이었고 아래는 도봉경찰서와 연계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밖에 1인 가정은 아니지만 주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한부모 가정 자녀, 또 미혼모 가정 등에서 혼밥하는 청소년과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냄비밥 짓고
반찬 없을 때 냉장고에 열어서 볶음밥 해 먹도록 저희들이 교육했습니다. 굽지 않고 직접 요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쳤습니다. 도봉구에서 1인 가구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정책을 펼치시는데 저는 식생활, 그것도 그냥 식생활이 아니라 바른 식생활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 혼밥, 혼술로 뭐 고혈압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그런 그 기사도 저희가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혼밥이 아니라 함께하는 한밥이 그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편의점에서 진짜 혼자서 혼밥하는 청년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부모는 있으나 억지로 혼밥이 되어서 편의점에서 인스턴트하고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생활이라는 거죠. 잘못된 식생활에서 병들어가는 이 시급한 문제들을 그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청년과 장년층에 비해 관심 밖에 있는 청소년, 초등학생들도 어쩔 수 없는 혼밥 1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 도봉구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도봉구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 연구 영역 중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산업정보연구소 노은영 박사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봉구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 중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1인 가구 대세 시대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들이 1인 가구가 된 원인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정책도 연령별로 세분화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1인 가구의 정책이 노인이나 여성 1인 가구에 이제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장년은 40에서 64세 나이에 이제 해당하는데요. 이들 나이의 특성상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노년기의 빈곤이나 고독사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봉구에서도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비율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 맞는 그런 1인 가구 정책 마련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었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정책 마련을 하고자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로 이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또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체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또 적극적인 그 지역 구민들,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그 1인 가구 중장년을 지원할 수 있는 단위의 그런 정책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이제 연구를 과업별 분석 단계를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고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초 자료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고요. 2단계로 이제 1인 가구의 도봉구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합니다. 3단계로 이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 조사 실시를 하는데요. 현재 여기 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고 향후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방향 설정을 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오늘 연구 발표는 크게 정책 동향과 도봉구 현황 분석 그리고 저희가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그 실태 조사 결과를 좀 공유해 드리는 그런 순서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도봉구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그 상위 계획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인 가구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1인 가구를 이제 정의하고 있고 2020년에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한 법률을 2020년에 제정해서 이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2016년에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요. 2021년 특히 얼마 전에 이제 1인 가구 특별 대책 추진단을 신설을 해서 여기 보시면 주거 안전, 외로움, 질병, 일자리 이 5대 불안을 해소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히 더 요즘에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인 가구 포털 홈페이지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1인 가구의 정책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고독사와 관련해서도 18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21년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에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이제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서 2020년도에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현재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들에서 구체적인 이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 가구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위 계획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각 영역별로 이제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특히 도봉구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위 계획의 흐름에 맞추되 그동안 도봉구에서 해왔던 사업의 연속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타 자치구의 1인 가구 우수 정책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되었고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1인 가구들이 중심이 돼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외로움 문제 담당을 하는 장관이 별도로 임명되어서 이들에 대한 스티그마를 줄이고 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워낙 고령자가 많다 보니 노인 중심의 1인 가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케어 매니지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페르드크네펜이라고 해서 이제 1인 가구 공동주택인데요. 이 안에 보면 개인의 공간도 있지만 공용 공간이 있어서 타인과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있게 공간이 설계되어 있는 그런 공동주택입니다. 미국에서는 No One Dies Alone이라고 해서 죽음을 앞둔 환자인데 찾아올 사람이 없는 그런 고독사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이들과 함께 하면서 존엄한 죽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봉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인구는 지금 약 32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전체 40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인구는 약 41%입니다. 서울시의 중장년 그 비율이 39%인 것과 비교해 보면 다소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창 2동과 방학 1동 그리고 방학 3동에 상대적으로 인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봉 가구 1인 가구 현황을 서울시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도봉구의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27.4%로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인 34.9%보다는 좀 낮게 나타났지만 반면에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중장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시가 31.9%인데 도봉구가 41.8%여서 1인 가구에서 중장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1인 가구 도봉구의 1인 가구 전체 가구 수가 47,000명인데 그중에 이제 중장년 1인 가구가 2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성별 비율을 보면 전체 1인 가구는 여성이 많은 반면에 중장년 1인 가구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 1동에 이제 1인 가구가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취약계층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와 같은 그런 공적 부조를 받는 분들을 위주로 이제 살펴보았고요. 중장년 1인 가구 취약계층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2,843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60.6%예요. 그래서 전체 중장년 1인 가구도 남성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취약계층은 더 남성이 많이 이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학 1동과 방학 2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이별로 중년과 장년으로 구분해서 현황을 살펴보면 중년은 40에서 49세고요. 장년은 50에서 64세입니다. 보면 중년이 20%고 장년이 80%여서 이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중에서는 장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사업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2021년 기준으로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이제 청년 1인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 조성 사업이 있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는 이웃살피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동작을 감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도봉 안심케어 사업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은둔형 청장년 사례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제 공동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도봉치유학교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이런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영양죽이나 반찬을 배달하고 있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안심도봉 생활안전 서비스라고 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나눔의 주체가 돼서 중장년 1인 가구들이 활동하는 나눔 이웃 달가이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봉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많은 1인 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담 그리고 예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녀와의 건강한 독립을 위한 준비 교육이나 신체 건강, 재무 교육, 범죄 예방 및 대처 방법과 같은 다양한 교육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예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또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소그룹 활동이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도봉구 중장년 1인 가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의 목적은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인지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파악하여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이제 약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이제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 추출 방법을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동별, 연령별에 따라서 모집단 수에 따라서 비례 추출을 하였고요. 중년 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중년의 경우에는 최소 표본 수를 확보를 해서 분석이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임의 할당 추출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조사는 이제 2021년 10월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서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설문지는 이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이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그리고 경제, 주거 및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및 여가 활동, 그리고 1인 가구 삶의 특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치 포럼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제 설문지를 개발했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설문의 주요 결과 위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의 그런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6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55.4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많으셨고요. 혼인 상태는 이제 미혼이나 아니면 이혼 별거 등으로 이제 혼자 사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봉구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49.7%로 과반수였고요. 현재까지 혼자 생활한 기간은 평균 약 15년, 그리고 그 가운데 도봉구에서 혼자 생활한 기간이 약 10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밖에 고시원, 옥탑방, 비거주용 주택 등 이제 주거 취약 계층들도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장애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33.1%가 장애가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이제 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공적 부조를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월평균 소득은 40에서 80만 원 사이가 5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채액에 대한 그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하신 비율이 45.5%인 반면에 또 3천만 원 이상의 부채액을 갖고 계시다는 분들도 17.4%로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각 영역별로 조사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 삶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생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이혼, 별거, 사별로 인해 혼자 생활하게 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가장 높았고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서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51.3%였습니다. 1인 가구의 가장 좋은 점으로는 사생활 보장 및 자유로움, 그리고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반면에 이제 1인 가구로서 가장 힘든 점은 건강상 위급한 상황일 때 대처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또 심리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자의 75.6%가 향후 계속 혼자 살고 싶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이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76.1%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큰 어떤 그런 변수를 겪으면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응답도 물어보았는데요. 최근 이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여서 이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혼자 힘으로 비대면 활동에 참여하기가 힘들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거의 50.3%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대면 활동에서도 좀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하신 비율이 60%여서 이 코로나가 우리 이후의 그 삶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독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고독사가 이제 1인 가구의 중요한 사회 이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85.7%였고요. 실제로 구독사와 관련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74.2%로서 굉장히 많은 분이 걱정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위급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느냐라는 질문에는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는 비율이 31.3%였고요. 반면에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도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54.2%였습니다. 1인 가구로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도봉구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냐는 질문에는 이제 6.2점,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봉구가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복지 지원, 고용 지원, 건강관리 지원 순으로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및 소득과 관련한 영역입니다. 네, 이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시기 때문에 현재 80.9%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지금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 세대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신 응답이 92.5%여서 굉장히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중년과 장년 연령별로 비교를 해본 결과 전혀 준비하지 않음이라는 비율이 작년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노후 준비가 더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그 노후는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한다라는 대답이 86.8%였습니다. 중장년 이제 1인 가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경제 분야의 지원 정책으로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맞춤형 부인구직 정보 제공, 그리고 구직활동 기간 중에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환경 및 안전 영역입니다.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방범창이나 잠금장치 등과 같은 주택 보안 문제보다는 이제 주택 내부의 습기, 악취 등의 같은 그런 위생 상태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청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여성들이 조금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주변 지역의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질문에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제 불안전하다라는 답변이 더 높았는데요. 성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성의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거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로는 주택 구입비 지원,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에 대한 욕구가 확인이 되었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로는 주택 내부 환경 개선, 또 외부 환경 개선, 그리고 위급 상황 시에 사회적 보호 장치를 제공해 달라라는 그런 욕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영역입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가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62%가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그 질문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 63%가 직접 요리를 한다라고 하셨고 그 밖에 이제 라면이나 뭐 편의점 음식 같은 간편식을 이용한다라는 분들도 20%나 이제 되었습니다. 여기서 건강 항목에는 이 밖에도 건강 검진 여부 또 운동 등에 대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건강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로는 이제 통합적으로 건강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가장 컸고요. 그 밖에 정신적 또 신체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관련한 욕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관계 및 여가 활동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가족과 친척이 생각난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없음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분들이 지금 사회적 고립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가 활동 관련해서는 여가 활동에 주로 하는 게 이제 TV 또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고요. 그 밖에 동네 산책, 휴식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건강 상태, 비용 부담 등의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 지원 정책은 다른 정책 욕구에 비해서 정책별로 골고루 욕구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1인 가구 친목 모임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정보 공유,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확충,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에 대한 욕구가 골고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도봉구 중장년 1인 가구 취약계층의 특성은 지역에 오래 거주한 분들이 많으시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인 가구로서 사생활 보장 및 자유로움이 좋아서 계속 혼자 살고 싶지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영역은 역시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영역인데요.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긴급 위급 상황에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혼자 하는 여가를 즐겨서 좀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책 수립 시 고려할 부분으로는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일이나 여가 활동 여러 가지 일들을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취약 계층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가 활동이나 식사 해결 시에 경제적 어려움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또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노인 빈곤층으로의 연결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그 말씀드린 설문조사 내용과 또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그리고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이제 취합을 해서 심층적으로 정책 욕구를 분석하고자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도봉구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중장년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정책들까지도 같이 이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정책의 어떤 효율성 있는 그런 것들이 모색되기 위해서 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지역사회 구 단위 차원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가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1인 가구가 좀 행복한 그런 도봉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도봉구 민간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5개 1인 가구 사업 발표와 그다음에 도봉구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 거의 1시간 동안을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인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정책 공론장의 시간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발표나 이런 것들을 쭉 들었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 중에서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아까 발표한 내용이나 아니면 좀 전에 발표하신 이제 중간 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좀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답변은 여기 현장에 계신 발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것들은 답변을 좀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로또 포럼 위원님들이 또 화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 음성을 음소거한 거를 좀 삭제하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좀 말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시간은 이제 각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자인 저도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입니다. 네, 어떤 질의응답이 나올까, 질의가 나올까 해서. 네, 우선적으로 먼저 채팅으로 들어온 질의가 먼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해주시면 이제 어떤 분도 좋으니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도봉구에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이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답변을 좀 어느 분이 좀 여기 안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화면에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도봉구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사업 총괄하고 있는 유성진 팀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센터 1인 가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기존에 발표해 주신 거랑은 조금은 다르게 저희는 중장년 계층보다는 전 연령대의 1인 가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전 연령대의 1인 가구 대상으로 관계적인 영역, 일상생활적인 부분 그 두 가지 크게 두 부류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면 초기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오셨는지 자발적인 1인 가구이신지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이신지 확인을 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나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상생활에서는 자기방어 훈련, 그리고 정리수납 교육,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독립하기 위한 독립문화 교육 등의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또 관계망 형성 부분에서는 절기 프로그램으로 추석 명절에 1인 가구들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망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자조 모임을 저희가 4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30대 자조 모임 2그룹, 40, 50대 여성 1인 가구 자조 모임 2그룹에서 관계망을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고 연말에는 비대면 소통 창구라고 해서 1인 가구들이 은둔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의 이런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서로 만나지는 않아도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댓글 이벤트나 이외의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뭐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기관에 또 한번 문의를 하시면 아마 자세히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까 사업에 대한 발표한 내용 중에 복지정책과 고노크 사업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중장년 계층 참여자 발굴이 어려운데 고시원 중장년 참여자 발굴에 효과적이었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 좀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노크 사업은 이제 고시원 중심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저희 대상자의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시원이나 이런 쪽방 생활을 해본 경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거주 시설을 좀 저희가 접근해서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도봉구 내에 있는 고시원을 좀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좀 소개를 하고
그 사업에 참여 의지가 있는 고시원을 저희 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저희 뭐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내에서 이런 1인 중장년 가구에 대해 좀 관심이 있고 혹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런 사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때 좀 더 발굴하는 데 수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이 지금은 한 곳만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해볼 수 없겠냐 이렇게 문의도 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속적으로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그 연구 결과 중간 보고한 내용에 대한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중장년 가구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실제로 관계 욕구가 높게 나타났는지 혹은 질문 문항에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낀 배경에 대한 질문 문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아까 연구에서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이제 대답하신 비율들이 거의 뭐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점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게 이제 1인 가구 친목 모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제 모여서 어떤 친목들을 다지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요거는요. 예비 1인 가구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누가 해주실지 그 노문현 박사님이 뭐 설명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비 1인 가구라는 것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에 나왔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가 자녀가 이제 독립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에 나는 1인 가구가 되기 때문에 예비 1인 가구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이제 젊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업이나 그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그 예비 1인 가구가 될 수 있는 거죠. 1인 가구로서의 독립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네. 그 이제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어떤 분야로 좀 나누어서 이제 필요한 정책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향후에 연구 진행에 있어서 그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정책 영역들을 고려해서 이제 설문을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1인 가구로서 삶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1인 가구로서 사는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 싶고요. 그 밖에도 이제 경제 활동, 경제와 소득을 묶어서 노후 준비와 함께 이제 다루고 싶고, 또 주거 및 안전,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여가 활동, 그리고 건강,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각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소외되는 영역이 없이 골고루 좀 체계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중년 남성이 이제 식생활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이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구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하며 실생활에 대한 미기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실태 조사를 하며 느낀 바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중년 사업들도 굉장히 식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도움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뭐 나이가 65세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중장년층의 나이가 노년 전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는 그동안 정책 대상이 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 자체가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사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의외로 62.9%가 직접 요리하신다라는 그런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영양가 있는 식사를 먹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애로사항도 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양가 있는 식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성들이 많다는 그런 특성을 저희가 좀 고려해서 이런 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들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좀 좋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제작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이 쭉 있는데요.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순간적으로 질문을 뭐 나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 중장년 모임이 월 2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임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또 리더가 있거나 자조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고시원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연구,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먹거리 관련한 어떤 돌봄이 가장 중요할까요? 또 세 번째는 세 가지나 질문해서 세 번째는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자조 모임에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먼저 한 가지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제작소는 지금 월에 2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테마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식생활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가생활 활동을 진행을 해요. 그렇게 큰 테마만 잡아두고 가고 있고요. 그 두 가지 테마 안에서 그 당사자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자치회의로 정하자고 해요. 그래서 자치회의에서 스스로 조금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요라고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스스로 반영되고 이루어지는 것에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이끌어가는 모임이 아니라 중장년 분들이 이끌어가는 모임이라고 스스로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가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따로 리더는 없지만 뭐 좀 다양한 역할들을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연락하는 사람, 뭐 아니면 사진 찍는 사람, 뭐 아니면은 뭐 글을 잘 쓰는 사람 등을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조금 주체성과 능력을 인정해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두 번째 질문 자체가 고시원 이제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먹거리 관련한 어떤 돌봄이 가장 중요할까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적에 그들이 가장 위험한 거는 아무거나 먹는다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전혀 한번 칼자루도 한번 쥐어본 적이 없고 요리를 해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식이나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그 고시원 1인 가구 청년분들도 밖으로 나와서 이런 모임의 자유 가집하시고 저희처럼 반찬을 만드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기본적인 반찬들을 만들어 놓으면 밥을 언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셔서 모임에 가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인 가구 당사자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자조 모임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로 나와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서 다른 지역사회의 그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사례 나눠주신 달가이버처럼 자원봉사나 어떤 나눔의 형태로 이제 다른 지역사회 주민들과 교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꼭 자조 모임뿐 아니라 조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교류 방법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활발하게 또 계속 끝날 무렵 되니까 막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에서는 남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공유된 사례에서도 남성분들의 모임이 두드러지는데 연구 결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욕구 정도만 성별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정책 제안에서는 1인 가구 여성에게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계실까요? 성별에 따라 정책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가 완료된 지 사실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별에 따른 욕구를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실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분석을 중장년층 연령에 따른 것 그리고 남녀 성별에 따른 것들을 조금 나누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그 결과를 분석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서 좀 명확하게 욕구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면은 또 남성을 위한 정책,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모두 좀 골고루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현재 사업 대상자가 중장년층인데 2030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 지금 1인 가구 정책 자체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이 확대되지 않았을 때는 1인 가구 정책도 굉장히 작았는데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도봉구에서도 이제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중장년뿐 아니라 이제 청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먼저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이것들이 향후에 좀 확대되면서 또 청년층만을 위한 정책들, 또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로까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추후에 이제 좀 발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뭐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이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계속 또 질문이 좀 있으시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질문에 대한 거에 대한 답변은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1인 가구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장년 1인 가구 연구 용역 발표 그리고 질문을 통한 답변까지 이제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마무리하는 즈음에 있어서 오늘 그 발표하신 그 분들 소감을 좀 마지막으로 쭉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복지정책과 유은서 주무관님부터 이제 쭉 이제 순서대로 해서 저기 노은영 박사님까지 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고노크 사업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다른 분들의 그 사업 소개도 들었는데 그동안 저는 구청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지원하면서 느꼈던 한계는 저희가 직접 서비스로 상담도 하고 병원 입원 치료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을 만나는 거는 이제
제한된 조건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분들은 일상적으로 거의 방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집에 지내시면서 주변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주변하고 이제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또 이분들을 가까이서 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 사업도 소개를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소개받으면서 저희 대상자분들 중에 저런 사업에 한번 참여할 수 있게 연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겠지만 이분들도 한 사람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신과 문제를 가지시는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봐주시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다가와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기관이나 지역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다각도로 관심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저희 청바지 사업을 이제 발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론장을 통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그리고 중장년과 어르신 등 다양한 대상층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앞으로 도봉구 내 많은 기관들이 이제 도봉구 복지를 위해서 보다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복지사로 근무하면서 1인 가구를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뭔가 연구해 주시고 정책을 마련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걸맞게 실천을 좀 게을리하지 않는 조금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로서 오늘 도봉구 내에 이렇게 많은 그 관계망을 맺게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그런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 같은 게 막 떠오르는 듯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나누는데 많은 일조가 되도록 식생활교육 도봉 네트워크가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좀 도봉구에서 1인 가구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조금 장기적으로는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서 이제 도봉구가 조금 더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김경란 따로또 포럼 의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사례를 발표해 주신 사례 발표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신 또 한국산업연구소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는 걸 공론장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 특성상 우리 누구나 잠재적 1인 가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로또 포럼의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정책이 확장되어서 누구에게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1인 가구가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봉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론장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봉구 1인 가구 온라인 정책 공론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